오는 11월 8일 날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6월 달에는 40%대였는데 요번에 보니까 45%로 뛰었더라고요. 한 3개월 동안 5%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이 당시에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거는 어느 나라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공약 안 지켜서. 우리나라도 공약 안 지키면 욕 제일 많이 먹잖아요. 뭐 공약을 못 지켰던 이유로는 뭐 코로나 때문에 대외적인 요건이 받쳐주지 못해서 못했다라는 뭐 원인도 있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이든이 약속을 했었던 게 다 잘 풀리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40%대까지 떨어졌었고, 이게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럼 요번에 5% 정도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라고 보면 바이든표 입법 승리입니다. 이전에 공약들을 잘 지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미국 구조계획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대규모 예산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꽤나 많은 돈을 풀었어요. 지난해 가을에는 1조 2천억억 뿌리고 작년 하반기엔 3조 5천억 달러 더 나은 재건 법안을 내놨는데 이게 너무 많다라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훨씬 더 줄여서 IRA 7,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요게 왜냐면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요게 정말 통과가 돼버리면 국내 전기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이 IRA가 발효되면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면 미국산 전기차와 한국산 전기차가 동일 선상에서 경쟁을 했을 때 한쪽은 보조금을 받고 한쪽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열위가 되는 겁니다. 요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영상 하나 올려둔 게 있으니까 IRA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은 IRA를 하면 인플레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왜냐면 보조금 그렇게 뿌려대면 그 인플레이션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평가를 하고 비판도 하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선거 공약을 내놨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 자체가 반등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초랑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면서 일들을 처리하는 것 같아요. 시동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전 세계의 유가가 확 뛰어버립니다. 근데 요번에 요거를 3월 달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계획을 잡았고요. 요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유가가 계속 잘 떨어지고 있죠. 음, 그리고 이게 국내에 계신 분들은 잘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는 아직도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 논란은 어느 나라 가도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를 좀 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도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고 그의 반발세로 바이든에게 오히려 조금 더 호감이라기보다는 반대 세력의 힘이 조금 약해진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지난 6월까지는 40%대였던 게 요번에 9월 말이 돼가지고 다시 5%가 됐다. 이게 오를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크게 첫 번째 공약 이행률을 봤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유가도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 다운이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11월 8일이면 얼마 남지 않은 이슈이고 미국 중간선거가 전반적인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좋지 못한 선거를 거두어가지고 바이든이 속해 있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약간 굳이 비유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의 보스가 힘을 잃어가는 거라 보면 됩니다. 조직 보스 외에 2인자, 3인자, 4인자, 5인자 이런 애들이 계속 짓싸우고 보스 자리 위협하고 보스에 대한 위험은 좀 낮아지고 그런 분위기가 오는 거죠. 그런 전반적인 조직의 분위기는 악화되고 힘도 약해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중간 선거에 바이든이 좋든 싫든 저는 지금 바이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결속력의 중요성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바쁜 일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 못하는 것 같은데 여튼 그런 걸 다 제쳐두고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바이든이 웬만하면 지지율 높게 받고 중간선거 통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미국도 돈을 풀든 뭘 하든 어떻게든 그냥 나라를 살려가지고 전 세계 시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으로서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갑작스럽게 더 떨어지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45%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공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더 발표를 하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만 계속 고수를 해준다면 이 지지율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45%는 낮은 수준도 아닙니다. 꽤 괜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댓글로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이든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에 따라서 어떠한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느냐. 제가 예전에 예상을 했었던 거는 왜 히토류랑 그리고 반도체를 같이 동시에 사는 거. 커뮤니티 게시판 글 찾아보시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갔을 때 택하는 방안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 반등이 나온 거 보니까 이제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낙관론으로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대로 유지돼가지고 무난하게 중간선거 넘기고 그럼 그가 말했었던 인프라 법안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재건 목표를 하는 그런 법안들 그리고 IRA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국내 기업들을 보조금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조항들을 최대한 수정해서 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인플레이션과 이러다가 뭐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결국에 물가 상승이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이 동반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오고 인플레가 오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금융당국한테 너네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해도 그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우린 미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분위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얘 좋다 싫다 이런 걸 떠나서요. 얘가 지금까지 떠들어 놓은 그 인프라 법안들 그리고 돈을 풀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취업률도 봐야 되겠고요. 뭐 노동 청구 수단도 봐야 되겠고 소비자 물가도 봐야 되겠고 앞으로 계속 지표들이 나올 텐데 지금처럼 유난히 유튜브든 어디든 매스컴을 보든 되게 비관론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비관론을 왜 고점일 때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저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거 알고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 없을 거로 알아요.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 다 막 진짜 무슨 업체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은 그러한 하락에 대한 어떤 소신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하는 건 소신 발언이 아니라 뒷북 치는 거죠. 더 떨어진다. 위에서 말해야지 왜 이제 말하나요?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멘탈 잡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당장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게 다 지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발 전쟁만 나지 마라. 제발 핵전쟁만 나지 마라. 제발 이제 사람들아 일 좀 많이 해라. 물가 좀 풀려라. 주식도 풀리고 코인도 풀리고 부동산 집도 좀 잘 팔리고 부동산 가격도 잘 안정화되고 이러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래 자려고 했는데 지금 새벽 3시거든요. 네. 누워가지고 잠이 안 오길래 유튜브 보다가 막 어디 뭐 이상한 데서 주식, 코인, 부동산 뭐 다 지금부터 더 한 반토막 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연달아 보이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이 그냥 우연히 보셨겠지만 많이들 이런 거 별로 안 보더라고요. 다 에코 프로비엠 올려야지만 열심히 보지. 또 앞으로의 시장을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장도 지금 미국장 빠지는 거 보니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조금만 더 견디자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